네. 그러시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저 통계 분야만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가 높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이거 안 끝났다. 다 정리하지 않고 픽업하고 그거 기무가설하고 그 분석 방법 그것만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아무래도 통계를 며칠 만에 하기는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반복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데이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필요 없고, 데이터는 타당도와 신뢰도 다 이해하셨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신뢰도는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타당도의 종류와 신뢰도의 종류, 측정 방법, 통계적 기법까지 다 쓰셔야 돼요. 네? 네. 다음 넘어가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을 하는데 그중에 모집단의 특성치는 무엇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전체 조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뽑아다가 그 결과치를 추정한다. 근데 추정하기 위해서는 불편 추정량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N-의 자유도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리고 측정과 척도에서는 우선 질적 척도냐, 양적 척도냐, 혹은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냐 이렇게 되는데, 질적 자료는 뭐라고요? 질적 척도라는 것은 평균을 활용할 수 없는 것들, 양적 자료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측정이,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화를 만드는 거, 평균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양적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적 기법이 거의 결정이 된다. 거의 결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거는. 자, 그래서 명목에는 채빈수와 도수를 활용할 수 있고, 서열 척도는 중앙값, 백분위수 사용할 수 있고, 등간 척도에서는 산술 평균, 표준 편차, 마지막 양적 척도에서는 기하, 조화, 변동계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예시하고 통계적 기법까지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대표값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죠. 자, 외도도 필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쭉 넘어갈게요. 확률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확률도 다 여러분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확률 분포에서 개수형과 계량형으로 나타나는데 개수에서는 베르누이, 이항, 기하, 초기하, 포화송 요 정도는 한번 보시고요. 계량형에서는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 T분포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F분포도 분산 분석에서 쓰는 것들을 F분포. 분산 분석은 F분포예요. 카시켜 분포는 빈도를 나오기 때문에 계량하고 개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베르누이는 yes, no. 뭐라고 베르누이는 yes, no, yes, no. 얘를 여러 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항. 그 다음에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는 성공한 확률이 매회 일정하지 않을 경우. 기하 분포는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건수. 그 다음에 음이항이라는 것은 여러 번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건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자, 다 넘어가고요. 근데 요 정규분포는 조금 필요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뭐라고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 그 다음에 또 전체 면적이 1이다. 좌우대칭이다. 평균은 뮤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같이 중앙에 위치한다.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 총 면적이 1이다. 총 면적이 1이다. 그러니까 확률이 1이잖아요. 0부터 1까지 차이니까. 자, 그래서 1을 시그마는 68.3, 2는 95.4, 3이면 99.7. 이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긴 되는데, 시간 나시면. 자, 다음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그래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그마분의 x-뮤. 시그마분의 x-뮤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다 넘어가고요. 여러분 수준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 추정과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날 거고요. 우리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때문에 우리 귀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특히 대립가설에서는 효과가 있느냐 혹은 차이가 그러니까 기존보다 개선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단측 검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한쪽으로만 가는 거 뭐라고? 개선되었다, 향상되었다. 그런 것들은 단측 검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은 대응 표본이죠. 사전사후 기억나세요? 사전사후 비교하는 것들은 대립가설을 개선됐다라고 쓰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개선됐다, 향상되었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신뢰 수준은 맞출 가능성,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 그래서 90, 95, 99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연구자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연구자가 90이냐, 95냐, 99냐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와 유의 수준 있죠?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을 10%, 0.1, 0.05, 0.01을 기준으로 P값하고 비교한다. 뭐라고요? P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P값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P값은 아마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P값. 제가 보면 P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파워, 귀무가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파워, 이런 것들을 된다.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이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표본의 데이터부터 귀무가설을 입증해 준다, 채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P값이라고 한다. P값. 그래서 따라서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 그래서 이 정의는 한번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직 최초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이거 P값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P값에 대해서 해석해라.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값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유의수준 다시요. 유의수준 알파와 P값을 비교하는데 알파가 커야 돼요? P값이 커야 돼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려면. 알파가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뭐라고요? 유의수준 알파. 다시 뭐라고요? 유의수준 알파가 귀무가설보다, 그러니까 귀무가설 P값이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것까지 좀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단측 검정을 한쪽으로 미루는 것들을 단측 검정이라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 수준이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P값의 의미와 해석을 하는 방법, 유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 넘어가고요. 자, 표본의 크기는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가 뭐가 있다고? 첫 번째, 허용오차를 결정하고, 두 번째, 신뢰 수준을 결정하고, 분산을 파악하고, 전체 N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를 선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개수를 또 선정하는 것은 비용,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전체 N의 식에서는 네. 모집단의 수 N. 근데 전체 N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 모집단의 수는. 저 식에서는 들어가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에서 하니까는 순서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 비율을 알아내면 D의 제곱, T의 제곱 얘를 알아내야 수식을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값이랑 확률값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N을 알고 있어야 표본수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죠. 어디였냐? 여기 같은 경우는 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95% 신뢰 수준에서 추정 오차 10만 원이 되도록 최소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럼 첫 번째 허용 오차, 신뢰 수준, 분산 요것만 가지고도 전체의 97개 정도로 가지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모집단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보다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 식만 알아도 표본의 수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의 크기와
상대적으로 한 번쯤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D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만 알아도 얘가만 알아도 표본의 수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모집단이 너무 커버린 경우에서 표본이 너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고 있다면, 모집단의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개수를 알고 있다면 그거와 비교해서 타당한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모집단의 수를 모른다면 요 식만 가지고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추정 자체는. 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라는 것은 체계적 오차하고 비체계적 오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질적 척도는 평균을 쓸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양적 척도는 평균을 쓸 수 있는 거. 자, 교차 분석은 질적 척도와 질적 척도를 씁니다. 뭐라고요? 질적. 그래서 기무가설은 어떻게 돼요? 행과 열은 독립이다. 대립가설은 행과 열은 독립이 아니다. 그런 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요 P값이 없기 때문에 요건 좀 그렇고요. P값이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자, P값이 나온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떤 분석을 써요? 얘는 어떤 분석을 써요? 교차 분석. 왜 교차 분석을 쓸까요? 그렇죠. 변수, 두 개의 변수가 모두 질적 변수 있고 n과 %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 됩니다. 자, 이거 기무가설 어떻게 돼요? 기무가설.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다. 독립. 대립가설은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 독립이 아니다.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의 교차 분석 실시 결과 검정통계랑 피어스 카이스케어는 3.944, 자유도는 4, 유약률은 0.414로 유의수준 주어진 대로 쓰시면 돼요.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연령대와 사회생활 만족도 간에는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점입니다. 만점. 요 정도가 아마 30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으실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25점. 그 정도만 쓰시면 거예요. 최소한 20점, 25점은 충분히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별로 쓸 것도 없어요. 네. 그러시죠? 네. 다음은 독립표본 T검정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 이 표본 나오고 해석을 해봐라 라고 나왔네요. 우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이즈로 되어 있고 스코어로 되어 있다. 스코어는 점수가 될 것이고요. 사이즈는 두 개로 질적 변수인데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질적 변수 몇 개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두 개 있기 때문에. 만약 세 개면 그렇죠. 이런 아노바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 분석 분석으로 쓰세요. 영어로 쓰셔도 되지만 이런 배치 분석 분석 얘는 독립표본 T검정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얘는 평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우선 종속변수는 뭘까요? 종속변수는 스코어의 평균이죠. 스코어가 되는데 우리는 평균 양적 변수가 되는 거고요. 독립변수는 사이즈인데 질적 변수고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다?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자, 기무가설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사이즈별에 따라 스코어의 평균의 차이. 중요한 거는 독립변수. 뭐라고요? 독립변수. 그 다음에 스코어의 평균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스코어의 평균 차이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요. 두 개의 집단. 즉 사이즈별에 따라서 스코어의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해석을 해볼게요. 사이즈별에 따라서 스코어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검정통계랑 T는 26.192, P값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즈별에 따라서는 스코어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5학급 1그룹이 높은 거죠. 1그룹이. 근데 1그룹이 통계학적으로 높다 그러면 단측 검정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단측 검정을 보시게 되면 얘 P값을 나누기 2를 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유의수준은 그대로 0.05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무가설을 어떻게 된다? 나는 5학급 이상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기무가설, 대립가설 보자. 기무가설은 두 개의 사이즈 속성별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1그룹이 혹은 5학급 이상이 스코어 평균이
높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측 검정. 단측 검정. 그 결과 P값을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네? P값을 나누기 2와 유의수준 알파하고 그대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결과예요. 네. 자, 다음은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사후 뭐라고요? 사전, 실험 전과 실험 후를 비교하는 것들을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응표본 T검정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대응표본 T검정이 안 나타난 이유는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선 뭐냐? 그냥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사후와 사전 차이가 없다. 뭐라고? 전에서 후를 빼는 게 맞아요?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아요?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아요. 후에서 전을 빼야 되는데 얘를 또 단측 검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무가설 대립가설 보죠. 기무가설 대립가설 어떻게 볼까요? 1차 시와 2차 시에는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1차 시와 2차 시에는 평균 차이가 있다. 있다. 그런데 정말로 실험을 위해서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을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시가 혹은 교육 후가 성적이 높을 것이다.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단측 검정이 돼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측 검정, 사후 교육을 시키고 나서의 성적이 통계학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단측 검정이 되겠죠. 자, 이걸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검정 통계라 T는 이걸 쓰시고 자유도는 이걸 쓰시고 P값은 0.519를 쓰시면 되는데 단측 검정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나누기 2를 해라. 나누기 2를 해서 0.05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양측 검정을 먼저 쓰시고 뭐라고요? 양측 검정을 쓰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나는 연구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단측 검정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쓰시면 사후가 근데 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죠? 차이가 나지 않죠. 이거는 1차 시와 2차 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교육 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나타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무가설은 각 집단별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최소한,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의 문자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얘를 쓰지 않으시면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요거랑 평균 뭐라고요? 최소한과 평균. 평균이라는 멘트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거 쓴 거와 안 쓴 거는 점수가 2점에서 5점 차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 만약 최소한을 안 정하고 쓰면 저 같으면 그어버릴 거야. 채점자라면. 그게 틀린 거라고 볼 겁니다. 근데 평균은 가급적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SSR, SSE, SST 기억나세요? SSR, SSE, SST 이런 걸 보시게 되는데요. 자, SSR은 뭐라고요? 집단 간, SSE는 집단 내, SST는 전체. 그래서 얘를 자유도로 나눈다. 자유도는 얘는 어떻게 되는데 SSR은 전체 집단에서 집단 개수에서 1을 나누는 거고 SST의 자유도는 전체 총 개수에서 N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거고 SSE는 전체 개수에서 그룹수만큼만 빼는 것들을 SSE의 자유도라고 한다. 얘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얘를 나누면 MSR, MSE 또 한 번 나눠보면 뭐가 된다? F값.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분산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써라 그래서 저는 이걸 쓰게 되면 이 식을 요 식 자체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요걸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F의 의미, F의 값은 이런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죠. 그렇죠? 몇 줄 쓰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요거만 딱 하면 됩니다. 따라서 SSR은 뭐라고 하는다고요? 집단 간, SSE는 집단 내, SST는 전체다. 그리고 얘를 나누고 더 나눠버리면 뭐가 된다? F값. 얘는 F분포를 따라. 얘는 어떤 분포 따른다고요? F분포. 교차 분석은 카이스케어 분포. 뭐라고요? 교차 분석은 카이스케어 분포. 독립 T분포는요? T분포.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은 F분포. F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네.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비율이기 때문에 F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할까? 기무가설은 학교 유형별 성적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학교의 유형별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해석을 해볼게요. 학교 유형별 성적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검정 통계랑 F는 20.269, P값은 0.000으로 유의 확률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1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의 학교 유형별로는 평균 성적의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분석이 나오면 이런 식이나 혹은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얘를 사후 분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죠. 이런 표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얘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건다고요?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몇 개의 집단 구분된다고요?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집단에는 공립과 사립이 속하고 이 집단에는 기타가 속한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이 집단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높은 거죠. 그렇죠? 이 집단이 1집단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높다. 높다라고 결론적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문제 낸다면 요 분석, 사후 분석까지 딱 요게 사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딱 했는데 차이가 난데 어떤 집단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사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결과를 이해하시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줄이에요. 뭐라고요? 두 줄에서 세 줄입니다. 세 줄 정도 쓰셔야 돼요. 세 줄을 쓰시면 10점, 못 쓰면 빵점. 이해되시겠죠? 쓰면 몇 점이요? 10점, 못 쓰면 빵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게 그닥 없어요. 1집단에는 뭐가 속한다? 공립과 사립이 속하고 2집단에는 기타가 속한데 평균적으로 얘는 분리가 됐다. 그럼 2집단이 통계학적으로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것만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 기무가설, 대립가설이요. 기무가설은 학교 유형별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의 학교 유형별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사후 분석 실시 결과 어떻게 돼요? 1집단은 공립, 2집단은 사립, 3집단은 기타. 각 집단마다 차이가 난다. 그런데 1집단에 비해, 그러니까 1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2, 3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요 정도 쓰시는 거 요거 딱. 요 정도로 쓰시면 어떻게 된다? 10점이다. 10점 만점에 거의 10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산 분석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종속 변수는 반드시 양적 변수여야 되고 독립 변수는 질적 변수인데 한 개이면서 속성이 몇 개? 3개 이상일 경우. 그래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SSR, SSE, SST. 자유도로 나누면 MSR, MSE. 또 나눠버리면 뭐라고 한대요? F. F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F가 커지면 커질수록 P값은 작아져요. 다시요. F값이 뭐라고요? F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분포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인계치에서 벗어났으니까 기각을 해버리는 거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다음은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일반적으로 양적 변수를 씁니다. 뭐라고? 일반적으로 양적, 질적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적 변수와 양적 변수를 보는데 두 변수 간의 1차 선형관계. 뭘 본다고요? 1차 선형관계.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상관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 상관 분석 의미에 대해서 써라. 표 나오고 의미를 왜 이게 상관 분석이냐? 뭐라고요? 행과 열이 아니라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뭐라고요? 변수와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1차 선형 관계냐? 강도가 어떻게 돼?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 쓰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죠? 절대값 0.6 이상이면 상관관계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상관관계 분석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30점짜리로 한꺼번에 나타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네. 회귀 분석까지는 전까지는 무조건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양적이냐 질적이냐 기무가설 대립가설. 여기 기무가설은 어떻게 돼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요. A라는 변수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변수가 되겠죠. 네, 넘어가죠. 자, 2단계 이제 신뢰도 분석입니다. 신뢰 분석은 응답자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응답자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다고? 첫 번째,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법, 반분법, 복수항식법, 내적 일관성 분석.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거 통계학적으로는 내적 일관성 분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상관분석법. 뭐라고? 그 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관분석법을 씁니다. 자, 상관분석법은 뭐에서 상관분석이란? 그렇죠, 맞습니다. 선형 분석이에요, 선형. 두 개의 변수들 간의 선형. 1차 선형, 뭐라고요? 1차 선형.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강도. 그게 키워드예요. 근데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 절대값 0.6. 그것만 딱 쓰시면 상관분석은, 그 적용하는 방법은, 곳은 어디다? 신뢰도 분석이나 타당도. 타당도에서도 일부 상관분석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절대값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시요. 크롬바 알파가 0.855. 현재까지 총 개수는 변수가 몇 개 집어넣은 거예요? 변수가 몇 개 집어넣은 거예요? 10개 여기 나오잖아요. 10개 집어넣었잖아요. 10개. 그러니까 뭐라고요? 10개의 변수에 대해서 크롬바 알파 값이 0.855로 0.6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근데 우리가 항목이 삭제된 경우 딱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건 뭐라고?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가 가장 큰 거는 0.886 맞나요? 네. 0.886으로서 현재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M5를 삭제하게 된다면 크롬바 알파가 0.886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하나 더, 얘를 0.3보다 작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써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이연 배치 분석 분석입니다. 이연 배치 분석 분석은 아마 얘만 나올 거예요. 얘만. 이연 배치 분석 분석은 얘가 나올 거예요. 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나온다면 이원 배치 분석은 높 건데, 자, 지역과 연령 상호작용 이렇게 되었네요. 우선 첫 번째 지역에 대한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하시면 돼요? 지역별에 따라서 종속변수, 월소득의 평균 차이가 없다. 두 번째 대립가설은요. 최소한 하나의 지역별에 따라서 월소득 평균 차이가 있다. 연령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 상호작용에 대해서 기무가설, 대립가설 써라. 기무가설 어떻게 쓰시면 돼요? 지역과 연령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지역과 연령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만약에 이걸 나타나게 된다면 기무가설, 대립가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상호작용도 상호작용이 있느냐, 상호작용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0.05보다 작으면 상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P값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거 회계 분석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문제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변수를 압축한다. 뭐라고요? 변수를 압축하는 것들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축시킨다. 압축시키기 위해서 요인 분석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필요 없는 것, 즉 불필요한 제거하기 위해서는 판별되느냐. 뭐라고요? 판별되느냐, 수렴되느냐 이런 것들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요인 분석. 자, 요인 분석은 아이겐밸류 값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아이겐밸류 값, 에서 기본적으로 1 이상, 그 다음에 총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연구자가 직접 수를 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인 적재량의 첫 번째, 얘가 뭐가 된다고요? 몇 개의 요인으로 10개의 요인 중 내가 몇 개로 묶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아이겐밸류가 1 이상, 뭐라고요? 아이겐밸류가 1 이상이면서 커뮬레이티가 어떻게 했는데 0.60% 이상 설명하는 것들을 봐서는 2개의 요인으로 묶는 게 좋겠다. 2개의 요인으로 묶는 게 좋겠다. 자, 몇 개, 이건 1개의 요인, 이건 2개의 요인, 이건 3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결과 스크리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꺾일 거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1개 이상, 뭐라고요? 1개 이상 설명을 하면서, 1개 하면서 몇 개를 묶는 게 가장 좋을까? 아, 2개구나. 2개구나. 근데 2개에서 3개 사이, 이거 한번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결과 1집단에는 뭐가 속하는 건가? 1집단에는 얘네들이, 그쵸? 1에는 여기에 속하고 2집단에는 얘를 속한다. 얘가 속한다. 그래서 판별되고 수렴된다. 뭐라고요? 얘는 2개로 판별되고 수렴된다. 수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보죠. 자, 판별 분석입니다. 판별 분석 뭐라고요? 구분하기예요. 일정한 기준의 신용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얘는? 신용평가. 기존의 틀이 있어요.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얘가 등급이 이미 판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판별 분석이라고 한다. 판별 분석. 자, 판별 분석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예측 집단이 몇 개, 공립으로 맞출 가능성이 57%, 2는 38%, 3은 55.9%로 좀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죠?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몇 개의, 클래스는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내가 투입한 변수, 즉, 성적의 변수를 가지고 해본 결과, 자, 이 결과, 10학급을 예측하는 가능성은 85.5. 그 다음에 5학급부터 10학급을 예측할 가능성은 95.8.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100%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시겠죠?